미국의 그런 미국 문화에 그 선이 있고 그 선이 미국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의 바탕에서 그 선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 선을 섬겨서 받들어 모신다면 우리 공화당이 받들어 모신다면 지금 바이든과 글로벌리스트들이 망치고 있는 미국을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라고 폼페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와 미덕은요. 니체 철학의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니체 철학에 가치란 단어가 수백 번 등장해요. 미덕, 그러니까 니체의 그 대표작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뭐 거의 신화적 번역이라 그러죠. 레전드라고 제가 번역한 거. 그 번역본 기준으로서 보면 미덕 가치가 한 200번 등장할 거고요. 미덕이 한 300~400번 등장할 거예요. 핵심적 단어예요. 거기에 이제 그때 이제 가치는 가치평가 혹은 입맛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직접 보시죠. 사람은 선과 악에 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제가 이제 짜라두짜에 제가 번역한 게 한 구절입니다. 어디서 빼앗아 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주워온 것도 아니지. 하늘의 목소리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니까 십계명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살아가기 위해 사물의 가치를 부여했던 거야. 사람은 사물의 의미를 창조했던 거야. 사물에 대해 사람이 만든 의미가 바로 가치야.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지. 이때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의 뜻은 그때 사피엔스는 테이스트, 맛보는 자, 가치평가하는 자란 뜻이거든. 가치평가 그것이 바로 창조야. 잘 들어. 자네 창조적 인간. 가치평가한다는 행위 자체가 가장 가치 높은 행위, 가장 가치 높은 보석이야. evaluate야말로 the highest valu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evaluate, 가치를 평가하다. to evaluate, evaluation is the highest value.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한테 진 거예요. 우리가 가치평가를 손을 내려놨다고요. 문학가지성, 연무웅, 그거 했던 연무웅인가? 그 양반 지금 뭐 저쪽에서 완전히 그거 한 할아버지 아니에요? 좌파 할아버지. 창작가 비평, 둘 다 그 비평서거든요. 가치평가서라고요. 그거 백낙청 아니에요. 이쪽에서 뭐 했는데? 없어요. 가치평가를 안 했어요, 여기는. 저쪽은 이를 악물고 그걸 할 때 이쪽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치평가를. 가치평가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가치평가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 창조 행위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저기 미국에서 지금 가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아메리칸 밸류라는 얘기가. 여기서는 안 나오잖아. 윤석열이 한두 번 했죠. 헌법 가치라는 얘기 했었고,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랑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동맹을 더 공고히 해서 그래가지고 중국과 이렇게 거래를 해야 중국으로부터 대접받는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니체가 말한 이런 가치, 나의 삶과 죽음, 나의 번영과 쇠락을 결정짓는 나의 좌우명으로서의 가치는 얘기를 안 했다고. 정치판에서 그런 의미의 가치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전부 정치 행위에 관한 표방하는 이념과 깃발을 가치라고 부를 뿐이지, 네가 너 자신이 너라고 너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그 핵심적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네가 섬기는 가치가. 그 얘기는 안 한다고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미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저쪽 GSL 복합체랑 전면적인 세계대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대전이. 미덕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니체의 짜라두짜 대표작에서 미덕이라는 단어 한 300번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세요. 형제들, 자네에게 운이 따른다면 하나의 미덕만 가지게 될 거야. 그러면 초인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좀 더 쉽게 건널 수 있지. 여러 가지 미덕을 갖춘다는 것은 뛰어난 일이지. 하지만 가혹한 운명이야. 미덕과 미덕이 싸우는 싸움터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넌덜이 나서 스스로 사막으로 들어가 목숨을 끊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형제들,
전쟁과 전투는 악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미덕과 미덕 사이의 시기, 불신, 비방은 필요하지. 자네의 미덕 하나하나는 제각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거든. 미덕은 제각기 자네의 정신 전체를 원하지. 자네의 정신이 그 미덕을 알리는 전령이 되기를 원하지. 자네의 분노, 증오, 사랑에 들어있는 에너지 전체를 원하는 거야. 모든 미덕은 다른 미덕을 질투하지. 질투는 무서운 거야. 질투는 미덕조차 파괴할 수 있어. 질투의 불길에 휩싸인 자는 마침내 독이 있는 바늘을 자신에게 찌르지. 정갈처럼. 아, 형제들, 미덕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자기 자신을 칼로 찌르는 것을 보지 못했어? 인간은 넘어서야 할 존재야. 미덕은 넘어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자네는 미덕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 미덕을 위해 파멸될 수 있도록.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햄릿을 생각해 보세요. 햄릿은 자기를 낳아준 생모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바쳐야 된다라는 미덕 원칙이 하나가 있고요. 자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아들로서 명예를 걸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미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미덕이 충돌하는 와중에서 그 사람 자신이 작살나서 스스로 독약을 마셔버리고 죽잖아요. 아마 스스로 마시죠, 그게? 제가 지금 헷갈리나? 그러니까 두 개의 미덕이 충돌한다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충돌 안 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 나 이 점에 가서는 이래야 되고 저 점에 가서는 저래야 되고 해서 그런 원칙들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항상 맨 위에 프라임 원칙은 명확하게 하나로 존재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니체의 충고예요. 그리고 니체가 그 책에서 말하는 가장 그 핵심적 충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 프라임 미덕, 제1 미덕은 진실 존중이다. 진실이냐 아니냐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자기 점검 회로를 돌리는 것. 그것을 제1 미덕으로 삼아라. 나머지 미덕들은 여러 가지 자기 경험과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 이런 정도로 미덕 그러니까 좌우명, 삶의 원칙, 한 개인이 선택한 삶의 원칙, 한 개인이 선택한 삶의 좌우명,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폼페이오 입에서. 미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로 만들어 보면 결국 세계관, 즉 관점, 가치, 그리고 미덕, 좌우명을 둘러싼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이렇게 도식적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글로벌리스트 정치 기득권 깨자 좀, 즉 GSL 복합체는 어떤 세계관이냐? 인생은 지배와 권력을 위한 게임이다. 지배와 권력을 위한 게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사해요. 예를 들어 막시스트들, 공산주의자들. 인생은, 인간이라는 건 계급투쟁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짐승이야. 굉장히 느낌 비슷하잖아요. 인간이란 지배와 권력을 탐하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짐승이야. 똑같아요, 구조가. 그 구조가 머티리얼리즘이라고요. 머티리얼리즘이에요. 유물론이에요. 욕망, 드라이브. 그 인생이다 이거야. 가치지향 주권국가 진영. 우리 쪽은 어떻게 생각하냐. 인생은 가치와 의미를 더듬는 여행이다라고 본다고요. 굉장히 달라야 돼요. 인생은 가치와 의미를 더듬어가는, 그걸 모색해가는, 탐색해가는, 탐구해가는, 추구해가는 여행이다. 가치의 핵심이 있어요. 저희들도 가치 핵심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이들의 가치의 핵심은 뭐냐면 삶의 조건, 삶의 문맥을 신랄하고 재치 있고 치명적으로 해체하고 파괴하는 거가 가치예요, 얘들한테. 얘들의 가치는 삶의 해체가 가치예요. 가치가 아니죠. 엔티 가치, 반가치가 가치예요, 얘들한테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라는 건 뭐냐? 삶의 조건과 삶의 문맥을 풍요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예요. 아까 니체 그 시에서 기억하세요? 살아가기 위해 사물에 가치를 부여했던 거야. 사람은 사물에 의미를 창조했던 거야.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사물에 대해 사람이 만든 의미야. 살아가기 위해 사물을 맛보고 평가한 거야.
거기서 가치가 나온 거야. 삶이라고 불리우는 삶을 위한 조건, condition for life, context of life, 삶을 위한 조건, 삶의 문맥 안에서 형성되는 거다 이거예요. 가치라는 게 삶의 조건과 문맥을 풍부하게 만들고 삶이 뻗어나가게 만들어 나가고. 제가 그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아마 창세기 맨 마지막에 너 가서 애 많이 낳고 해서 너희 번영해라 라는 말씀일 거예요. propagate인가 뭐 그래 영어로. 그리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잖아. 하늘에 있는 별같이 무수히 많은 별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에 대한 조건, 삶의 문맥, 그것을 어떻게 강화하고 유지할 거냐라는 거기서부터 가치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선악이 나온다라는 무시무시한 진실을 얘기한 게 니체고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삶의 편인 거예요. 쟤들은 삶을 반대하는 것, 즉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가치를 풍요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가치라고 부른다면 쟤들은 엔티 가치예요. 엔티 밸류예요. 쟤들의 밸류는 엔티 밸류예요. 삶의 조건, 삶의 문맥을 신랄하고 재치 있고 치명적으로 해체하고 파괴하는 것이 쟤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참 신랄하고 재치 있어요. 이러한 가치를 담아내는 내러티브,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쟤들은 그 스토리가 무한해체, CRT, 기후변화, 젠더 평등 뭐 이런 걸 섬기는 갖가지 내러티브를 만들죠. 반대로 이쪽은 이 가치를 담아내는 내러티브가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종교에 관한 존중 이런 거를 담아내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야죠. 한국의 종교인과 지식층이 이 점에 있어서 정말로 태만하고 무식하고 게을렀던 거예요. 쟤들이 만든 내러티브만 차고 넘치고 이쪽은 앙상한 거예요. 좌우명이 달라요. 얘들은 닥치고 뭉쳐, 닥치고 흔들어, 닥치고 태워 라고 선동해서 개돼지로 지배해. 그게 좌우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 말하는 얘기랑 사람들한테 조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자기 내부는 인생은 지배와 권력을 위한 게임이에요. 사람들한테는 분노하라, 닥치고 뭉쳐라, 닥치고 흔들어라, 닥치고 태워라. 그 다음에 이쪽은 다르죠.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미덕이 결국에 가서는 둘이에요. 하나는 프로테스탄티즘 성향으로 가게 되면 신앙입니다. 신앙 세계에서 가르쳐주는 그 미덕이에요. 르네상스 성향으로 가면 진실 존중이 돼요. 두 개가 실제로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개인, 자유, 진실 존중이 서로 다 엮이기 때문에 구체적 항목에 들어가면 조금 다른데 그 맨 위에 세우는 프라임 그 큰 틀이 한쪽은 신앙이고 한쪽은 르네상스적일 때는 진실 존중이 돼요. 좀 달라요 이게 그 뉘앙스가. 그러나 이쪽은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 그럼 저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저런 거의 정신의 세계대전이에요. 저게 벌어지고 있는데 야 한국은 이거 찌질한 변방이냐? 여기는 뭐 100년, 만년, 1000년, 만년 찌질한 변두리냐? 그래서 저는 한국은 영원히 찌질하다. 혹은 한국 이제 찌질한 시대는 지나고 있다. 싸움의 본질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진입할 수 있다. 뭐 이 두 가지 관점을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한번 직접 판단해 보세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영원히 찌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정치인 중에 가치 혹은 미덕을 제대로 설파하는 자가 없어. 지금 국회의원 또 그다음에 대선 후보 한 10명 쫙 줄 세워놓고 미덕이 뭡니까? 미덕이요? 윤리 시간에 가르치지 않나요? 미덕이 뭡니까? 미덕을 다른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좌우명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인생의 원칙이라고 다섯 글자로 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진실 존중, 영어로 intellectual integrity.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아, 그거요.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계속해서 검증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치요? 가치와 선악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아, 그건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라고 답할 사람도 드물고요. 아, 그거요. 사람이 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문맥에서 삶의 조건에서 창조해낸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답할 사람도 없어요. 후자는 니체 철학이고요. 전자는 신앙의 세계인데. 둘 다 없어요. 가치가 뭐예요? 가치에 대해서 두 버전으로 답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정치인 중에 가치 혹은 미덕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파하는 자가 없어요. 정치 갈등이 사상과 이념을 둘러싼 명확한 대립이 아니에요. 밥그릇을 둘러싸고 진행돼요. 조선일보, 조중동, 그 다음에 저기 안에도 친중 디글디글해요. 가치지향 주권국가 진영은 약해요. 오히려 보면 글로벌리스트 시다발이냐 종중 종북 시다발이냐예요. 바이든 글로벌리스트 시다발이냐 아니면은 시진핑 베이징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김정은 평양의 시다발이냐로 싸움이지 거기 안에는 가치를 둘러싼 가치지향 주권국가 진영은 아예 없다고. 거의 소수예요. 백모 시내 뭐 세뇌 탈출 같은 거 그런 말하는 사람들 소수죠. 그러니까 여긴 참 영원히 찌질하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영향받고 미국에서 정신의 세계대전이 결판 나면 또 영향받을 거고 여긴 영원히 찌질한 변두리냐 변방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쭉 반면에 영원히 찌질한 시대는 지났다. 이제 싸움의 본질로 우리도 진입한다. 왜냐? 1991년 이후로 우리가 3중 오염을 겪었다. 3중 오염을. 우선 첫째는 정신과 학문의 오염이 있었다. 뭐 미국과 서유럽이 전부 뭐 무한 해체에 CRT에 뭐 젠더 평등에 기후 변화에 그렇게 돌아가니까 판이 거기서 배워온 자들이 전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떠든다. 미국서 신학대학 가니까 전부 리버럴 신학해서 아니 목사가 남남 결혼에 당연히 줄여서 줘야지 얼마나 축복스러운 카플입니까? 라는 거 배워와갖고 여기서도 그 동성결혼 줄여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거기서 배워서 다 그래요. 정신학문이 오염됐다. 그 다음에 지정학 구도가 오염됐다. 아니 지금 미국이 중국이랑 쎄쎄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한중 밀월이 되는 거고 한중 밀월이 되면 당연히 북한은 중국 나와버리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그거 존중 조금 가다 보면 친북 종북도 나오는 거고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지정학 구도에 의한 오염. 세 번째는 소통 구조의 오염이죠. 이게 스마트폰에 의해서 확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정보기기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이잖아요.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인데 인터넷 게시판이야말로 오늘 시사업이 어떤 방향이지 오늘 여기 게시판이 어떤 방향이지 거기 게시판과 조금 다른 얘기하면 그냥 몰매 맞고 쫓겨나는데 쟤들 뒤에는 통전부랑 저기 조선족에 줄줄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로 게시판에서 주먹 싸움하면 여기 당할 수가 없죠. 소통구조 오염이죠. 세 가지 다 오염입니다. 이 오염 지평이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극복할 힘이 없는 게 우리 자신 힘으로서는 지난 30년 동안 그랬다. 이제 근데 이 오염 지평이 봐라 소통 구조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해결됐고 미국서 지정학 구도 오염 지금 대판 싸움 붙어가지고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냐 아니면은 GSL 그 글로벌리스트 바이든이냐 이래가지고 대판 싸움 붙었는데 거기서 싸움의 결과에 의해서 지정학 구도도 이제 풀린다. 미국 중국이 제대로 이제 싸움 붙는다. 정신학문도 당연히 이런 정신의 세계대전이 붙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서방의 정신학문의 세계가 앞으로 한 10년 안에 굉장히 바뀔 거다. 여기 오염 많이 풀릴 거다. 오염 지평이 해소돼 가면 결국은 수년 안에 여기서도 제대로 된 싸움, 제대로 된 관념이 확립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찌질한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찌질한 게 아니라 삼중 오염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당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 막아내고 있는 게 선방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찌질한 게 아니라 선방한 거다.
이 두 가지가 달라요. 뭐 어느 경우든 상관없어요. 뭐 뭘로 판단을 하시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낙관적이니까 저는 뭐 찌질한 게 아니라 선방한 거다 쪽에 한 표 주고 싶어요. 근데 또 한국인의 특질이 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염을 벗어난 순수함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탄핵 그 어쩌고 저쩌고 그거 뭐 태극기 뭐 그거 저기 그쪽 안 나온 사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잔뜩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난 4년 동안 저희 순수한 순혈 그런 그 탄핵 반대 태극기적 그 에너지가 확실히 힘을 쓸 정도의 정치적 진영을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기회는 4년을 지나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한국은요, 이 삼중 오염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들어도 오염을 벗어난 데가 없어요. 뭐 태극기 민초는 오염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염 안 됐으면은 지금 그 수많은 사람이 4년 동안 태극기 들었는데 그러면 지역에 전부 민초 조직이 있어야지. 안 만들어졌잖아.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거기 나온 사람들의 태반이 토요일 날 가서 친구들 만나서 으쌰으쌰하고 한번 고함 치고 그다음에 애국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는 편하게 계셨기 때문에 안 만들어진 거죠. 내가 우리 동네에서 판짜 가지고 한번 들이붙어야겠다. 저 국회의원부터. 라고 했던 분은 몇 분이나 되냐. 이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제가 전국 다 다녀봤잖아요. 전국 다 털었어요. 동네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던 분은 내가 보기에는 10,000명이 안 넘어. 5,000명도 안 넘어. 그게 또 지역, 그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인맥별로. 또 입장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하니까 못 뭉쳐요. 우리도 오염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도 오염돼서 못 발전한 거예요. 오염을 벗어난 순수함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사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가 있다. 앞으로 미국에서 정신의 세계대전이 저게 어떻게든 결판이 좋은 방향으로 난다라는 그런 기후변화, 지평변화를 전제로 지능적이고 집요하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삼중 오염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미중 밀월이 되니까 한중 밀월이 나오죠. 한중 밀월이 나오니까 북한을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친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한중 밀월이 나오니까 한편으로 종중이 되는 거고. 친중, 친북, 종중, 친중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오른쪽 관념을 정확히 생각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서유럽의 종교 학문 언론이 아까 말씀드린 깊게 타락을 해 있다고요. 그동안 타락해 있었어요.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전면적인 의심을 받기 시작한 건데 거의 무풍지대였죠.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 이게 두 개 결합해서 획일주의로 작동을 했고 이 삼중 오염 속에서 한 30년 동안 망가져온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뭐 여기가 찌질한 변방인지 아닌지 몰라도 한국 사람 특질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릴게요. 한국에는 뛰어난 오리지널 창조자는 아닐지 몰라요. 뛰어난 오리지널 창조자, 굉장히 추상성이 강한 정말 천년은 몇백 년 만에 하나 나오는 퍽 앞에 던지는 아마 오리지널 창조에 관해서 아직 한국인의 시대는 오지 않았을지 몰라요.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국인은요. 이미 증명된 건 세계 최강의 응용자예요. 어플라이어. 세계 최강의 변형자예요. 트랜스포머. 세계 최강의 탈바꿈 작업자예요. 메타모포시스 오퍼레이터예요. 한국인은 에이직 개발의 역사에서 보면 한국인은 에이직 개발의 에이직 개발의 문을 열어 제낀 사람 일본인도 있고 뭐 미국인 수두룩하고 그런데 거기 없어요. 그러나 세계 최고의 반도체 만들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만들고 이게 응용자, 변형자, 탈바꿈 작업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해요. 우리가 미국에서 펼쳐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저 거대한 정신의 전쟁, 거대한 정신의 세계 대전을 거기서 결판 나는 거 우리가 영향받을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변방이에요. 근데 우리를 거치면서 그게 증폭되고 변형돼서 전 세계로 나가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지하게 중요한 곳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곳이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한국인이 인류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한번 뭐 붙어보죠. 한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